큰 이파리 두꺼워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우울해지죠. 하늘 쳐다봐야 보면서 우울해지죠. 그렇죠. 요게 지금 더 커지지도 못하고 두꺼워져야 되니까 자, 우울해지는 거예요. 요 현상이 그 밭에 다 일어나야 돼요. 다 일어납니다. 이게 좋다, 이 DB는 것도 옹호는 되는 게 좋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교산. 뭐 규산도 좋아하지만 하여튼 저는 스피드업과 미네랄과 뭐 뿌리 관리를 하다 보면 얘네들이 광합성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 저하고 관련되신 분들은 일주일 내도록 비가 온다. 일기예보가 요즘 좋잖아요, 그죠? 그때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날씨가 이거는 지금 나가는 박선진 씨가 차이밭을 많이 찾는 건데 원래도 찾지만 날씨가 흐려도 광합성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대신에 온도 조건만 맞춰주면 맞으면. 근데 비 올 때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 후에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 하게 되면 그 방법을 내년 11월 두 번만 해주게 되면 지속 기간이 10월 20일 가요. 그리고 흐려도 광합성이 돼요. 우리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걸 개발 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과수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가 많을 때도 보품이 나와야 되고 하우스에 있는 작물들도 특히 참외 같은 경우에는 주산지니까 성주는 또 그런 흐린 날씨에 광합성이 되는 물질들을 농약하고 다 활용하는 게 좋아요. 살포를 해주게 되면 결국은 날씨가 흐려도 광합성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도장지가 안 나갑니다. 잘 안 나갑니다. 도장지는 왜 나갈까요? 그늘진 곳에 햇빛을 보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햇빛을 보기 위해서는 왜일까요? 광합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햇빛을 보기 위해서 옥신 호르몬이 움직이거든요. 옥신 호르몬 어렵지만 뭔지 아시죠? 우리 학교 다닐 때 화분 놓고 위에다가 아무 커튼 쳐놔놓고 구멍 똥 뚫어놓으면 일주일 뒤에 가보게 되면 해바라기 이렇게 구워 있어요. 햇빛을 보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는 얘기예요. 그늘 밑에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햇빛을 보려고 자꾸 기리 성장을 하는 거예요. 복숭아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그런데 뭐 흐려도 광합성이 돼버리니까 얘네들이 굳이 햇빛을 보러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5일 비가 오면 집중호우시기 전에 해놓게 되게 되면 이때 이 호르몬 자체가 생성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어렵게 이야기되면 호르몬 싸움인데 제가 호르몬제를 주는 건 아니고요. 혹시 흐렸을 때 발생되는 이런 호르몬이 발생 안 되도록 흐려도 광합성이 되게 하는 걸 해준다는 거. 그럼 또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이 제품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거든요. 그거는 못 가르쳐 줍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교육받는 분들하고 저하고 있는 분들이 일단은 그 방법을 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은 남을 폄하해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돼서 올라가야 되지. 그래서 같이 잘 되는 방법이지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픈을 해줄 수는 없지만 나중에는 제가 이번 처방을 해줄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다 보면 특별하게 잎수를 그러면 가지 잎수를 몇 장을 정도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2, 3년 차 때는요. 2년 차, 3년 차 입수를 얘기를 하자 그죠? 4년 차, 5년 차 뭐 이 기준 잡지는 말고 우리가 한 두 마디에서 화수가 나오죠. 두세 마디에서 그죠? 밑에 기본 이파리들이 한 두세 장은 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1매, 2매, 3매, 4매, 5매, 6매, 7매, 8매, 9매까지 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한 10장 정도가 돼요. 그죠? 근데 좀 3m 정도, 2m 80 되는 데는 한 10매, 11매까지 나가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사이에 햇빛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절단할 경우도 있어요. 나무가 좋으면. 그럼 여기서 한두 매 더 빼고 부초를 더 빼가지고 최대 15장까지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15장이라 하는 기준보다 저는 12장에서 16장, 15장 그 열간 거리에 따라가 좀 틀려요. 열간 거리에 따라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밭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파리 숫자가 나는 벌써 이 열간폭이 좁아가지고 5마리도 못 나가고 순 잘라야 되는데 해를 보면 7장도 안 돼요.
진짜예요. 어떤 밭에 가보게 되면 7장도 안 돼요. 부초 빼는데 계속 나가요. 에너지가 계속 뺏겨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완만하게 45도 각도를 유지를 하고 3, 4절 적심을 해도 안전하게 두세 마디가 빼가지고 수평 하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밭에는 3, 4절 적심을 해서 가는 것이고, 이게 열강폭이 좁아가지고 잘라면 치라고 잘라면 나가버리는 데는 계속 에너지가 뺏겨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방법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답사를 해서 나무를 보고 상황을 보고 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입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 저는 그 이파리들을 철저하게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어 갖고 과일로 보내는 방법을 아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8월 말까지 우리 말산 형성에 대해서 유튜브가 참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말산은 우리 포도, 사과 뭐 그런 게 들어있는 최종적으로 새콤한 맛 그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거의 8월 말에 거의 결정돼요. 이 결정되는 말산의 이 양에 따라서 9월 달에 우리가 수확을 할 때 당도가 확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9월 달에 당도제를 아무리 좋은 거 저번들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돈만 버린다 생각하는 거죠. 그럼 8월 달에 말산 만드는 거는, 이 말산은 철저하게 잎이 만듭니다. 원래 탄수화물 많이 들었죠, 그죠? 이 양에 의해서 말산 양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파리가 많은데 이 자칫 관리 잘못해버리게 되면은 과일을 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 환경에 맞춰갖고 뭐 구매를 뺄지, 육매에서 막을지, 육매에서 막아서 5, 6매에서 막아서 부초를 뺄지. 그래서 저희들은 3, 4절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정석이 9절, 10절이라 하는 정설도 없어요. 그냥 광환경 좋게 해서 6, 7절에서 막아서 한두 배는 더 빼고, 이 이파리들이 잘 시켜가지고 다른 집의 이파리 2장보다 더 강하게 만드는 수 있는 방법이 연매시비법이니까, 그래 하게 되면 환경 좋아지게 되고, 꾸준하게 일을 시켜가지고, 아까 전에 밤에 이동시키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그 밤에 계속 이동되면은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과라든가 이 껍질 두꺼운 그 부분들은 분명히 저장량이 부족하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스피드업하고 미네랄이 해줘요. 연매시비 꾸준하게 하시게 되면. 성진 씨가 원래 봉지 사기 전부터 들어갔잖아요, 스피드업이. 그죠? 1년에 한 8번 들어가요. 8, 9번. 대표님 스피드업 내용물이 뭡니까? 내용물까지 알려줄 수는 없죠. 그냥 공과와 열과를 예방하는 유기농업에다 써도 되는 물질, 유기농업에다 써도 되는 물질. 그래서 끝순이 부드럽게 나가는 거를 치면은 막아주는다는 물질.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력 약한 데다가는 양을 줄여야 돼요. 제가 들어가는 데는 이파리 건강하고 나무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상부를 건강하게 뿌리를 좋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주고. 그거 하고자 주입관주를 하는 거죠. 그거 하고자 주입관주. 주입관주를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토양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농사꾼이 토양을 알아야지 교육을 계속 받지만 토양을 다스리는 방법은 잘 몰라요. 염류 직접 주입관주를 풀 수가 있어요. 뿌리 안 좋아지는 거 주입관주를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 또 우리 컨설팅 안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비료 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600평 기준에 비료라든가 영양제를 줍니다. 평균 비료는 한 3kg, 그리고 액비 한 2리터에서 한 3리터. 저는 항상 이렇게 들어가요. 물. 좀 비료 좀 줘야 되겠다. 주입관주 말고요. 자, 여러분들이 600평에 못 들어가도 15톤 들어가야 돼요. 물량이. 그래서 이 15톤이 들어간다 하는 그 기준은 이제 질땅에다가 물 보강이 좋은 데는 10톤만 줘도 되고 7톤만 줘도 됩니다. 근데 주면 빠져나가고 주면 빠져나가는 데는
이런 15톤의 물량이 들어가야 된다더라고 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자 7월 21일 날 비료물 관주를 한다고 보죠. 이 15톤의 물량이 이걸 만나게 되면 이 3kg, 이거 한 3리터 3kg, 600평 6kg 정도 들어가는데 15톤을 물 만나보게 되면 희석이 돼버리겠죠. 뭐 흘러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월 19일 날 저녁에 6톤에서 7톤 물량을 줍니다. 한 50% 정도 되죠. 먼저 물을 꾹꾹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녁에 뿌리 기공도 열려요. 지온도 떨어집니다. 이게 제가 요 시기 때 하고 6월달 비대 시기 때 한 물 주거든요. 그래 주고 7월 20일 오전에 약물을 바로 밀 수 있죠, 그죠? 주고 끝물 살짝 퍼주고 스톱. 그러면은 한 4, 5톤 들어가요. 그럼 이제 계산해 보게 되면 만화본들 11톤, 12톤이에요. 요 제가 되면 대표님 15톤인데 너무 적지 않아요? 네, 적어요. 양분 줄 때는 이렇게 양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저녁에 물 좀 주고 아침에 양분 쫙 들어가고 난 다음에 분수호수나 점소호수 안에 있는 양분이 빠져나갈 정도로 끝물 주고는 끊어봅니다. 그러면 진하게 싹 받아먹고 유금물 깔아놓은 집들이 물이 안 새나갈 정도예요. 유금물 깔아놓은 집들은 이들 물 좀 뿌게 되면 바깥에 보면 찰찰찰찰 물이 셉니다. 비료물 다 같이 새는 거고요. 이 염기성 비료들이 가리칼슘 고토인데 그렇게 지하수위로 빠져나가서 강으로 가서 바다로 가서 바다가 짠 이유가 그거예요. 육지에서 만나면은 짜지는 염기성 비료들이 그게 우리 미네랄수, 뭐 지리산수, 삼다수에 다 표기되어 있어요. 칼슘 몇 프로, 맞죠? 가리 몇 프로, 마그네슘 몇 프로, 나트륨 몇 프로, 네 가지가 염기성이에요. 요놈들이 육지에서 내려가서 지하수로 가서 바다로 가서 짜지는 이유인데 그렇게 마사토에는 물 빠짐이 좋은 데는 약물로 같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요래 놓고 내가 좀 물 좀 적게 줬다. 뭐 7월 21일이나 22일에 22일을 하죠. 이때 맹물 주면 돼요. 착 주면 얘네들이 진하게 들어갔으니까 고물이 갖고 다시 재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비료 가지고 요 시기에 한 보름간의 양분이 넉넉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철저하게 내가 주는 영양제, 내가 주는 비료가 포도를 키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골격과 이파리가 광합성 운영이 잘 되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영양제와 비료를 주는 것이죠. 첨가지입니다. 잎만 수십만 장에 우리 밭에 한번 수조해 보세요. 수십만 장에 그 잎만 광합성이 잘 되면 밑에 비료 100kg 주는 것보다 훨씬 나요. 훨씬 나요. 그래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밑으로 채워주는 거죠. 광합성 운영 잘 되게 인산, 가리, 뭐 질소, 인산, 가리, 효소, 영양제 첨가를 시켜주는 거죠. 시켜가지고 그 이파리들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준은 비료 주는 것까지 알려드렸고 항상 이렇게 주고 보세요. 밤에 주고 아침에 주고 하는 게 귀찮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 박성진님처럼 막 3,000평 이래 되고 8자리 이래 해버리게 되면 이런 물 못 줍니다. 그래서 600평, 1,000평 할 때가 농사 잘 짓다가 늘리면 늘릴수록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뭐 젊으니까 밤 안 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토양 산도, 물 산도 기준에 봤을 때 농약 처리시 이게 참 중요한데 농약은 약산성이에요. 약산성입니다. 약산성에도 그나마 효과성이 뭐 82%에서 많아본데 93% 정도 효과성이에요. 약산성입니다. 농약은. 그런데 우리 지하수 물은 다 알칼리입니다. 물 300리터, 난 15말 친다. 나는 평수가 많아서 한 500리터 처리한다. 알칼리입니다. 알칼리 물이에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토양 안에 있는 알칼리성 성분들, 가리, 칼슘, 고토, 나트륨들이 내려가서 지하수로 갔기 때문에 그 지하수로 퍼서 올리는 우리들의 물은 다 알칼리인 거죠. 알칼리 물이
500리터. 요거 한 300cc 될까요? 500cc를 잡아보죠. 농약. 2병, 3병 들어가게 되면은 뭐 200ml짜리 2개, 500에서 600, 700cc 라고 보죠. 그래분들 1리터도 안 돼요. 자, 1리터를 잡아볼게요. 300대 1입니다. 500대 1입니다. 이 약산성의 물이 이 500배나 강한 알칼리 물을 만나버리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될까요? 약산성이 알칼리화 돼버리겠죠. 농약이 알칼리화가 되면은 효과성은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효과성이요. 그래서 산도 조절제를 농약방에서 참 많이 판매를 해요. 산도 조절제 되게 많이 주거든요.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물을 못해도 중성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약산성의 물을 만들어주게 되면 농약은 그야 말대로 본연이 가지고 있는 82에서 95% 미만의 효과성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응애를 못 잡는 이유, 건조기 때 응애약을 못 쳐갖고 번식을 했지만 응애약이 설비제가 약산성인데 자꾸 알칼리 물에다가 너가 치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약조차도 좀 더 강을 쳐야 되는데 주름대로 치다 보니까 다 액상소화제만 치고 있는 거예요. 미탁제가 있습니다. 좀 더 강한 미탁제가. 근데 가격은 비슷해요. 그런데 왜 일부 농약방에서 안 판매하느냐? 마진이 적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카메라가 있으니까 막 세부적인 얘기를 잘 못하겠는데 이거 편집해 주세요. 15,000원짜리, 20,000원짜리 좋은 응애 총치약이 있어요. 근데 이 아저씨들은 이 약에다가 총치약을 또 주는 거예요. 벌써 4, 5만원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3만원이면은 응애 총치가 다 되는 약이 있는데 그리고 한 단계 더 높은 건데 요래 맞춰가지고 요거 알칼리 물을 어떻게 맞추느냐? 우리 제품을 쓰려면은 에코미네랄이 강산성이라 에코미네랄하고 부스터킹이 강산성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연민살포 할 때 에코미네랄이라는 게 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연산 적정하게 이용을 하고 미네랄 넣고 순서가 있죠. 그래야지 물 산도를 교정시켜 놓고 어차피 난 당도 올리기 위해서 광합성 잘하기 위해서 미네랄 칠 건데 넣고 그러면 pH는 구연산과 미네랄이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농약하고 똑같은 약산성이 돼버려요. 우리 이 500리터나 300리터 물이.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전착제 좋은 거 잘 스며드는 거 넣어가지고 약 4% 쫙 하면요. 병은 그렇게 해서 시간집도 2분 만에 끝나야 돼. 봄부터 하게 되면은 병은 크게 안 와야 돼요. 성씨 원래 응애 때문에 고생한 적 있어요? 노지가 보다 대형하우스가 응애가 빨리 오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특별한 벌레들도 많이 없었고. 왜냐면 참여할 때부터 계속 저는 구연산이라든가 미네랄을 넣어가지고 영양 시비할 겸 농약을 치는 거죠. 농약을 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파리 광합성 잘하기 위해서 그냥 연민 시비를 하는데 농약은 그냥 그 시기에 맞춰 예방 차원에서 거들어주는 거죠. 비가 오면은 당연히 좀 더 사전에 전후에. 농약은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원래 우리가 보름 안에는 처리해야 돼요. 왜 저농약이라 가지고. 매달 2번씩 그냥.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데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은 3번 쳐야 됩니다. 비가 오기 전에 치든가 비가 오고 안 닿으면 바로 치든가. 제가 보면은 동계 소독은 뭐 동계 맞춰가지고 황을 치는 집도 있고 한데 응애 총체, 응애 다 응애의 문제. 그럼 잿빛이 시기 때 중요하니까 잿빛 그리고 7월달 이때는 녹균탄저 거의 대부분이 응애만 잡아놓으면은 거의 균병만 잘 잡거든요. 응애하고 총체는 요 시기 때만 잡으면 특별하게 큰 기생을 할 수가 없어요. 목질화가 따뜻하게 되어 있는데 뜯어먹을 게 없거든요. 부드러울 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나오는 부추 다 떼버리는데 걔네들이 붙어가지고 흡접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또 봉지 사나우니까 노른자가 있어도 뭐 봉지 안에 치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 내년도에는 5, 6, 7월 달에 녹균탄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MC 옥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컨설팅 안 받는 상주분들이라도 대표님 우리 원래 비가 막 오프니까 막 엄청나게 녹균이 잿빛이 많이 탔어요. 자 그러면은 저녁에 MC 옥사이드 치갖고 균 확 방전시키고 그 다음 아침에 농약을 치세요. 그럼 2번 쳐야 됩니다. 그래 보면 그 병은 일단 스톱입니다. 일단 컨설팅을 안 해준다.
아니 일단은 지금 여기 반이상이 컨설팅을 받는 분들이고 원래부터 상주는 이제 일단 방문을 해볼게요. 그래서 상주에도 지금 6개월 갖고 가서 하시겠다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저도 지금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저 예방 아니고 그냥 발생이 돼도 잡힙니까? 네. 그래서 특이한 메타농법입니다. 병도 잘 잡고. 근데 농약을 그렇게 해버리게 되니까 사첩형 하시는 분 얘기예요. 작년보다 농약이 반 늘어졌다. 김세호인데 썼던 영양제 스피드업이 내가 줄여놓은 농약값에서 충족이 됐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을 때 너무 농약을 많이 친 거죠. 한 3번, 4번 치니까 그 농어 운에 잡히더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오늘 장시간 제가 매주 이렇게 떠들다 보면 목이 갑니다. 벌써 지금 5시 다 돼가는데. 그죠? 근데 시간이 가지 몰랐죠? 네, 재밌어요.